8월 16일 화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중국의 7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부진하게 발표된 가운데 시중금리가 인하됐습니다. 미국의 8월 주택시장 지수가 49로 집계되며 2020년 이후 처음으로 50선을 하회했습니다. 뉴욕주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31.3으로 집계되며 전월 11.2에서 급감했습니다. JP모간 CEO는 미국 경제의 더 힘든 불황 가능성이 3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드포인트가 디즈니 지분을 인수하며 ESPN 분사를 촉구했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지오를 제외한 보유 주식 전부를 처분했습니다. 영국이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모더나 백신을 세계 최초로 승인했습니다. 프롬 좀 일단 켜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안경 글로벌 마켓의 홍성진입니다. 글로벌 주식 투자를 위한 최고의 선택, 굿모닝 안경 글로벌 마켓의 편성 시간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더 깊이 있는 투자 인사이트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오늘부터 1, 2부로 나눠서 5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더 앞서보는 굿모닝 안경 글로벌 마켓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마감한 미국 증시 상황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4% 오르며 34,000선에 근접했고 S&P 500 지수도 0.4% 상승하며 4,300선에 임박했습니다.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6% 오르면서 13,0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중국의 경제 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에도 하락 출발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장중한 때 33,500선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장 중반부터 대형주 위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33,900선까지 올라서면서 이 상승 마감한 모습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우지수 내에서 움직임이 컸던 종목들 하나씩 체크해 보시죠.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특히 비자 2.4% 올랐고 월트 디즈니 2% 넘게 올라줬습니다. 또 월그린과 암젠, 버라이즌 등 대체적으로 1% 넘게 상승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 그래프, 일중 그래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지수 역시 전약 후 강 장세를 나타냈는데요. 하락 출발한 나스닥 지수는 0.8% 오르면서 13,0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S&P 500 지수 역시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0.4% 오르면서 이 4,300선에 거의 근접한 모습 체크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국채금리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소폭 내리면서 2.8%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3.2% 수준까지 내려섰는데 이 장단기 국채금리의 역전 현상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 강수민 캐스터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월 15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3대 지수가 마침 기분 좋게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먼저 섹터별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에서는 11개 섹터 가운데 2개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습니다. 필수 소비재주와 유틸리티주가 가장 크게 올랐고요. 반면에 에너지주가 역시나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들 살펴보시죠. 네, 먼저 디즈니의 소식입니다. 행동주의 투자자인 데니얼 로비 이끄는 투자펀드인 서드포인트가 디즈니 지분을 새로 인수했습니다. 또 데니얼 롭은 스포츠 네트워크인 ESPN의 분사를 요구했는데요. ESPN이 디즈니에 상당한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어 사업 전략의 유연성을 이끌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디즈니가 컴캐스트로부터 스트리밍 업체인 훌루 지분을 매입하여 디즈니 플러스 플랫폼을 통합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또 디즈니에 대한 투자 의견도 살펴보겠습니다. 시티그룹이 디즈니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지난주 디즈니의 강력했던 실적을 근거로 목표가도 145에서 160달러로 높여 잡았는데요. 오늘장 디즈니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2%가 오르면서 124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커뮤니케이션주 가운데서는 워너브라더스의 낙폭이 눈에 띄었습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4%가 하락하며 13달러 선에 마감한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애플 살펴보겠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이 매년 40억 달러의 매출을 이끄는 애플의 광고 사업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애플은 현재도 애플 뉴스나 애플 주식 등의 앱에서 광고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애플 지도나 애플 서적 그리고 포드캐스트 등에서도 광고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투자 의견도 살펴보겠습니다.
번스타인이 애플에 대한 마켓 퍼폼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번스타인은 투자자들이 애플 서비스 성장률 둔화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고요. 애플 TV 플러스의 회계 변화가 매출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애플은 서비스 성장률 15%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장 애플은 0.6% 상승하며 173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이미 소비재주 가운데서 오늘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3%가 상승하며 927달러 선에 마감했는데요. 주말 사이 나온 테슬라 소식부터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억만장자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의 투자 펀드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테슬라 주식 약 3만 주를 신규 매입했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에 테슬라의 전기차 누적 생산량이 300만 대를 돌파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019년 가동을 시작했던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100만 번째 차량이 생산된 것을 축하했는데요. 테슬라 차량 3대 가운데 1대가 중국에서 출하된 셈입니다. 또 지난 7월 한 달 동안 테슬라 주가가 30%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주가의 상승 탄력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모델 Y와 모델 3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포드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테슬라와 함께 포드 주식 2,950만 주도 신규 매입을 했고요. 또 포드의 마하 2 모델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장 포드 주가는 1% 가까이 오르면서 16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반면 리비안의 경우는 오늘 좀 비교적 크게 빠진 모습입니다.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무려 4%가 빠지면서 37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주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가 현재 보시다시피 1.7% 상승하며 190달러 선에 마감을 했는데요. 반도체주 가운데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반도체주가 대부분 상승을 했지만 상승폭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모습이고요. 인텔과 퀄컴은 0.5% 정도 올랐고 마이크론의 경우는 0.5%가 빠졌습니다. 따라서 오늘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월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소매업체들 살펴보겠습니다. 월마트는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나온 외신 보도에 따르면 월마트가 파라마운트와 스트리밍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월마트 멤버십 구독자들에게 파라마운트 플러스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오늘장 월마트는 0.2%로 소폭 오르면서 132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투자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겐하임이 월마트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재고 과잉 문제가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월마트는 2분기 동안 웹사이트 트래픽이 꾸준하게 증가했다며 전자선거래를 통한 수익 증가율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홈디포의 경우도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주가 흐름 살펴보자면 0.09%로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장 초반에 크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314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필수 소비재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는데 펩시코는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 상승하며 179달러 선에 마감한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달러 제너럴의 소식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달러 제너럴이 노동자 안전 규정을 위반했다며 벌금 130만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투자 의견도 살펴볼 텐데요. BMO 캐피털이 달러 제너럴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시장 수익률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달러 제너럴의 밸류에이션은 경기 침체기에 낼 수 있는 최고 수준에 가깝다며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할인 소매점에 투자가 몰린 것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장 달러 제너럴 장 초반에 크게 빠지기도 했고요. 0.1%로 약보합권에서 마감하며 252달러 선 나타냈습니다. 애틀란틱 에코지스가 컴캐스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컴캐스트의 부진한 분기 실적을 지적했고요. 컴캐스트가 2019년까지는 연간 광대역 추가의 14%를 차지했었는데 이번 2분기에 광대역 추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서비스 시작 이후로 최악의 결과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컴캐스트는 1.4% 상승하며 40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JP모간이 펠로톤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다음 주 있을 펠로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펠로톤이 고정된 비용 구조를 변동 비용 구조로 바꾼 것도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장 펠로톤은 0.0% 결국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며 13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영국이 코로나19 기존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에 모두 대응하도록 모더나가 개발했던 백신을 세계 최초로 공식 승인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모더나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3.2%나 오르면서 176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아거스가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비용 압박이 우려된다는 설명인데요. 사우스웨스트가 인플레이션 압력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현재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투자자들이 비용 문제가 안정화됐다는 게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주가가 여기서 더 오르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장 사우스웨스트 0.4% 상승으로 마감하며 39달러서 나타냈습니다.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 소식에 따라서 중국 인터넷 관련 기업들도 장중에 크게 빠졌습니다. 바이두의 경우는 0.6% 하락하며 139달러 선에 마감을 했고요. 알리바바 주가 흐름도 살펴보시면 장중에 좀 빠지면서 0.6% 하락한 모습입니다. 94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국제유가가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에너지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슐름버그의 경우가 3.7%로 4% 가까이 떨어졌고요. 쉐보론의 경우도 2% 가까이 빠졌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금융주 가운데서는 비자의 상승폭이 눈에 띄었습니다. 2% 오르면서 210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원자재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에 원유 수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헝가리에 천연가스 추가 공급을 개시했습니다. 미국이 농산물 수급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장중 25,000달러를 상회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원자재 마감 시와 최강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네, 국제유가는 중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를 주시하면서 3%가 넘는 낙폭을 키웠습니다. 중국의 7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그리고 도시 지역 고정 자산 투자가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대폭 하회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즉각 주요 시중금리를 낮췄는데요. 이번 주에 발표될 대출 우대금리 역시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WTI는 88달러 선에서 브렌트유는 94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수급 상황이 개선됐습니다. 유럽의 상반기 LNG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했고요. 유럽의 LNG 재고 역시 저장 능력의 73%까지 회복됐습니다. 중국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LNG를 판매한 게 뜻밖의 지원군 역할을 톡톡하게 했습니다. 천연가스는 지난장에서의 급등세를 반납했고요. 0.89% 오른 강보합권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원목 보겠습니다. 원목은 캐나다 최고의 목재 생산 업체에서 생산량을 급격하게 줄이면서 지난 한 주간 무려 22%나 급등했었습니다. 지난주만큼 무서운 폭등세를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장에서도 장 초반에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였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을 키워서 약보합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미국 농무부가 농산물 수급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후 주요 곡물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대두는 2.99%, 대두유는 1.46% 떨어졌고요. 옥수수와 밀도 각각 2.37%와 0.79% 내려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하반기 대두 생산량은 이전의 전망치인 2억 3천만 부셸에서 2억 4,500만 부셸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다만 옥수수는 기존의 145억 5천만 부셸에서 143억 5,900만 부셸로 하향 조정됐는데요. 이와 관계없이 오늘장에서 옥수수는 내림세를 연출했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는 코코아 재배에 반드시 필요한 비료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코트디부아르와 가나의 코코아 수확량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코코아는 0.33% 오르면서 강보합권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커피는 0.27%가량 떨어지면서 약보합권이었는데요. 브라질의 폭우가 내리면서 폭염이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설탕은 유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약세를 보이면 에탄올의 가격이 떨어지고요. 브라질에서 에탄올보다 사탕수수를 더 많이 제조하게 되면서 설탕의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는 원리로 움직입니다. 오늘장 유가가 급락하면서 설탕의 하락세를 견인했습니다. 0.27% 우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다음은 금속 원자재 보겠습니다. 금은 1%대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달러화의 강세와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준의 7월 FOMC 의사록 공개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은 역시 금과 함께 2% 넘게 떨어졌습니다. 금과 은이 하락하면서 팔라듐과 백금도 각각 2.83% 그리고 2.88%가량 약세를 유지했습니다. 니켈은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수요는 떨어졌지만 공급은 충분한 것으로 보고되면서 4.57%가량 내려갔습니다. 다만 현재는 신에너지 사업의 성수기고요. 황산 니켈을 찾는 업체들이 많아지면 순수 니켈 재고가 감소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상승세를 점쳐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연과 구리 역시 0.39% 그리고 1.65%가량 내리막길을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석과 알루미늄 그리고 납은 모두 1%대 안팎으로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알루미늄은 중국에서의 전력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7월 알루미늄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넘게 증가했고요.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바이낸스 기준 시총 상위 10개 암호화폐 흐름도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계속해서 혼조세를 보여줬었는데요. 현재는 약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 지속적인 약세를 보여왔던 비트코인이 장중 한때 25,000달러 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2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 창업자인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비트코인이 6년 뒤에는 3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1%대 빠지면서 24,000달러 선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시총 2위 이더리움 역시 2%대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1,899달러 선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BNB와 폴카닷 역시 각각 0.35% 그리고 1.57%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각각 318달러와 8달러 선 유지하는 모습이고요. 리플 역시 1%대 내리막길 걷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다 코인으로 불리는 카르다노 역시 2%대 떨어지고 있고요. 아발란체 역시 2%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와 암호화폐 시황이었고요. 잠시 후에 ETF 시황이 이어집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국제유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또 비트코인이 장중 한때 25,000달러를 상회하기도 했었죠. 자, 바로 이어서 테슬라와 또 비트코인 ETF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 나타냈습니다. ETF 마감 시황 전가은 캐스터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ETF 시황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날 상승 하락한 펀드들 살펴볼 텐데요. 15일 월요일 미국장에서 테슬라와 비트코인 관련 펀드가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마리화나 관련 펀드 오름세도 눈에 띄고요. 면화와 파키스탄 관련 펀드까지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건화물선 펀드나 니켈, 은 같은 원자재 펀드가 약세였고 오일과 소형주 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 펀드들도 빠지면서 마감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날 테슬라 주식이 3% 이상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들이 전해지면서인데요. 우선 13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소로스 펀드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테슬라를 약 3만 주 신규 매입했습니다. 소로스 펀드는 그동안 리비안과 루시드 등 전기차 관련 스타트업에만 투자를 해왔는데 기존에 보유 중이던 리비안 주식은 일부 처분하고 테슬라에 처음으로 투자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일론 머스크가 14일 트윗을 통해서 테슬라 전기차 누적 생산량이 300만 대를 넘어섰다고 발표하면서 2019년 가동을 시작한 상하이 공장에서만 100만 번째 전기차를 생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올린 다른 글에서는 생산이 수요보다 더 큰 도전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생산 여건이 여의치 않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지점들 때문에 일각에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날은 테슬라 주식이 상승하면서 관련 ETF들이 올랐습니다. 테슬라의 단일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두 펀드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디렉시온에서 운용하는 TSLL 펀드와 그래니트 셰어스에서 운용하는 TSL 펀드가 있는데요. 각각 1.5배 그리고 1.25배로 테슬라의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운용 수수료는 TSL이 1%를 넘어가면서 조금 더 높은 수준입니다. 해당 펀드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일 등락률 보고 넘어갈 텐데요. 각각 4.6%, 4% 올라서 오늘 마감했습니다. 한편 지난 목요일 척 슈머 상원의원이 상원의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통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추고 주말 사이 틸레이 CEO 어윈 시몬이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리화나는 1,000억 달러의 기회라고 긍정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이날 마리화나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캐노피 그로스가 17% 올랐고 틸레이와 오로라 캐나비스 그리고 크로노스 그룹 등이 7%가량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중간선거 기간이 다가오면서 해당 부문의 움직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마리화나 관련 펀드인 POTX가 3%가량 상승했는데요.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은어로 POT, 팟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티커에 POT 그리고 X가 들어갑니다. 해당 펀드는 글로벌 X에서 운용 중이며 이날은 3% 상승하여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 펀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발틱 운임 지수가 월요일장에서 하락하면서 6개월 내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캡사이즈와 파나막스, 수프라막스 화물선 모두 하락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량은 올해 들어 46% 내려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일일 석탄 산출량은 올 초보다 16% 올랐는데 중국 정부에서 채굴업자들에게 여름 수요 급증기 동안 충분한 양을 담보하라는 권고 사항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날 건화물 관련 펀드인 BDRX ETF는 6% 이상 하락했습니다. 해당 펀드는 올해 들어서 3월과 5월에 튀어오른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은 9달러 선에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 하락 펀드도 살펴보시죠. 이날 중국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가가 하락하면서 관련 펀드들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대표적으로는 XES ETF가 4%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현명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였는지 바로 체크해 보시죠. 먼저 블룸버그 통신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이란의 핵합의 복원이 임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외무부는 미국이 융통성이 필요하다라고 밝혔고 또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CEO는 미국 경제가 극심한 불황 가능성이 20에서 30% 수준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 스톰 클라우드, 그러니까 폭풍우가 닥치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지난 6월에 이 허리케인 발원보다는 수위가 한 차례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의 7월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2.7%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대폭 하회했습니다. 여기에 또 산업 생산 역시 전년 대비 3.8% 증가에 그치면서 예상치를 하회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 이란 핵합의 이 복원 임박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란 외무부가 미국이 융통성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새벽에 사실 이 속보가 전해지기로 했었죠. 어떤 이슈들이 전해졌습니까? 네, 이란 핵합의 복원과 관련해 협상이 그동안 진행돼 왔죠.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유럽연합이 제시한 협상안을 현지 시각 자정까지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란 핵합의 즉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은 2015년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이 맺은 합의입니다. 이란의 경제 제재를 해제해주는 대신 핵 개발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인데요. 하지만 2018년 5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란은 단계별로 우라늄 농축 수위를 높여왔고 지난해부터 기존 당사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진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관련 회담이 재개됐고 여기서 유럽연합은 최종 협상안을 마련했는데요. 이란은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15일 이란 외무부 장관은 이에 대한 입장을 유럽연합 조정자들에게 자정까지 전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미국과의 의견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마지막 단계에서 필요한 건 미국의 융통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으나 미국과 아직 3가지 사항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관련 협상이 실패하더라도 세상이 종말을 맞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현지 시각 15일 관련 발언을 내놨는데요. 유럽연합이 제시한 최종 협상안에 대한 미국 측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이란이 무리한 요구를 철회해야 핵협상 진전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핵합의 관련 속보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 핵합의와 관련된 이슈 첫 번째 소식으로 확인해봤습니다. 다음은 로이터 통신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미국의 경제 지표들 상당히 많이 발표됐었죠. 미국의 8월 뉴욕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31.3으로 집계되면서 전월 대비 급락했습니다. 또 미국의 8월 주택시장 지수가 49로 집계되면서 2년 만에 처음으로 50선 아래로 떨어졌고 또 미국의 7월 이 화물 운송비가 전월 대비 1.8% 감소한 가운데 화물 운송비가 고점에 도달했을 것이다. 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뉴욕 제조업 지수 전월 대비 굉장히 큰 폭으로 급락했습니다. 제조업 활동이 둔화되고 있다. 이런 신호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나온 제조업 지표와 주택시장 관련 지표 체크해 보겠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집계하는 지표죠. 8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즉 뉴욕주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31.3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월치인 11.1에서 42.4포인트 급락한 수준인데요. 낙폭 규모로 봤을 땐 역대 두 번째로 크며 2020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시장 예상치는 5였는데요. 이 역시 크게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로써 뉴욕주 제조업 지수는 지난 7월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딛고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으나 다시 위축세로 돌아섰습니다. 세부 상목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42%는 제조업황이 앞으로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12%만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지표에는 신규 주문과 출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신규 수주 지수는 전월에 6.2에서 마이너스 29.6으로, 출하 지수는 전월에 25.3에서 마이너스 24.1로 크게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마스 코스터스 픽테 자산운용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지표가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재고를 너무 많이 쌓아두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문 취소를 비롯한 신규 주문 감소가 이번 제조업 지표 악화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주택시장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15일 전미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8월 주택시장 지수는 전월에 55.5에서 6포인트 감소한 49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50을 밑돌았는데요. 50을 상회하면 확장 국면을, 50을 하회하면 위축 국면을 의미합니다. 전미주택건설협회는 해당 지수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첫 위축 국면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높은 금리와 공급망 병목 현상을 배경으로 지적했는데요. 여기에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주택시장에 하방 압력을 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 미국의 주택시장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굉장히 이 열기가 뜨거웠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진정되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죠. 이 서드포인트가 디즈니 지분을 인수하면서 ESPN 분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공매도 달인, 빅쇼트의 주인공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마이클 버리가 GEO를 제외한 보유 주식 모두를 처분했고 또 데이비드 누하우저는 미국 증시가 아직 약세장을 탈출하지 못했다면서 일시적인 반등의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자, 행동주의 헤지펀드 서드포인트가 최근 들어 디즈니 진부를 인수하면서 지금 ESPN 분사까지 촉구했습니다. 이 경영 방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는데 디즈니 뜻밖의 좀 환영 인사를 받기면서 투자자들의 이 의견을 모두 다 반영할 것이다, 환영한다 이렇게 밝혔죠.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서드포인트가 디즈니 지분을 새로 인수했는데요. 스포츠 네트워크인 ESPN의 분사를 촉구하는 등 경영과 관련된 여러 제안을 했습니다. 현지 시각 15일 데니얼 롭 서드포인트 CEO는 로버트 체펙 디즈니 CEO에게 서한을 보냈는데요. 해당 서한에서 최근 몇 주간 디즈니 주식을 다시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디즈니가 지난 2년간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걸 주시해왔다며 이번 분기 실적은 디즈니의 변화가 성공했다는 걸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서드포인트는 또 사업 전략의 유연성을 위한 여러 제안들을 내놨는데요. 먼저 ESPN을 분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SPN은 미국 스포츠 전문 케이블 채널로 디즈니 수익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롭 서드포인트 CEO는 이베이가 페이팔을 분사했듯 ESPN을 분사한다면 상당한 잉여 현금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롭 CEO는 컴캐스트로부터 스트리밍 업체인 훌루의 지분을 신속히 매입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마감 기한 전까지 훌루 인수를 조속히 완료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디즈니는 이와 관련해 모든 투자자의 의견을 환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서드포인트의 디즈니 지분 인수 소식 체크해봤습니다. 다음은 배런스의 헤드라인입니다. 비트코인이 한때 25,000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지난 6월 이후 처음이고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 스카이브리지의 CEO는 비트코인이 6년 안에 이 3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이 관심에 힘입어서 이런 증가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 장중 4%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죠. 이번에는 25,000달러까지 찍었었는데 어떤 분석들 또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까? 네,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25,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이후 처음인데요. 배런스의 보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현재 시각 14일 한때 25,000달러 위에서 거래된 이후 현재 시각으로 15일인 월요일 24,000달러 선에서 움직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베런스는 이번 움직임의 배경에 암호화폐 시장과 주식시장의 동조와 그리고 알트코인 랠리가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들이 나온 후 주식시장은 상승 곡선을 그려왔죠. 베런스는 암호화폐 시장이 주식시장, 특히 나스닥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기에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된 점이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알트코인 랠리와 관련해선 이더리움의 상승세에 주목했는데요. 이더리움은 지난달 56% 상승하며 비트코인 수익률을 능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작업증명 방식에서 지분증명으로 전환하는 더 머지 업데이트가 임박한 점이 암호화폐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런스는 지난 6월 말부터 비트코인이 2만 달러에서 2만 4천 달러 사이에서 움직였다고 했는데요. 이 위로 오르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상승을 위한 주요 돌파구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한때 2만 5천 달러를 상회하며 투자자들 사이에서 기대감이 형성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 블랙록이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로 했죠. 그러면서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이 비트코인 신탁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 시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국제유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한 때 4%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휘발유 가격 최근 들어서 갤런당 이 전국적으로 4달러 아래로 떨어졌는데 더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국제유가 공급 증가와 수요 둔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며 장중한 때 4% 넘게 밀리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베런스는 국제유가 하락이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의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한 이유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지 시각 15일인 어제 중국 경제가 7월에도 부진했다는 지표들이 나왔는데요. 7월 소매 판매액, 산업 생산 증가율, 도시 실업률, 부동산 개발 투자 증가율은 모두 악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중국인민은행은 MLF와 역 RP 금리를 일제히 0.1%포인트씩 내렸는데요. 따라서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의 원유 수요가 둔화할 거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또 앞서 전해드렸듯 이란 핵합의 복원이 거의 임박했다는 소식은 공급 우려 완화로 이어졌는데요. 이란이 유럽연합 저정안에 최종 합의하면 이란 석유 제재가 끝나며 원유 공급량이 증가할 거란 기대감이 형성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베런스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추가 휘발유 가격 하락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최근에 저점 대비 40센트 오른 걸 감안하면 당분간은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하락한 점이 곧 이를 상쇄하며 휘발유 가격은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국제유가 상황 진단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CNBC 헤드라인 체크하시죠. 아트캐시는 미국 증시가 현재 과매수 상태라면서 추가 하락이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레미 그랜섬은 미국 증시가 아직 바닥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밝혔고 AIER, 전미경제연구협회죠. 미국 인플레이션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천천히 하락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를 둘러싼 이 비관론이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워낙 큰 폭으로 반등해서 이런 비관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트캐시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타 애널리스트로도 유명하죠. UBS 애널리스트인데 미국 증시 현재 과매수 상태다,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평가 내놨습니까?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로 불리는 인물이죠. UBS의 아트캐시 이사는 현재 시장이 과매수 상태에 있다며 최근의 랠리는 곧 반전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시각 15일 캐시 이사는 CNBC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요. 현재 랠리는 오래 봤던 랠리 중 가장 길지만 이는 약세장 랠리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자신이 주시하고 있는 경제 지표들에 따르면 약세장 랠리가 맞지만 약세장 랠리가 계속되고 있는 점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강세론자들이 선호하는 지표들은 강세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시장은 다시 저점을 확인하려 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는 시장 저점이 평소보다 늦게 형성된다며 아마 9월 중순쯤에 저점을 찍으리라 예상했습니다. 시장이 과매수 상태에 있다는 증거로 빅스 지수를 들었는데요. 월가의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는 장기 이동평균인 2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빅스 지수가 이렇게 낮은 수준에서 움직인다는 건 시장이 과매수 구간에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캐시 이사는 연준의 긴축이 계속되고 고용이 둔화하면서 시장은 추가로 하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미국 증시를 둘러싼 비관론 최근 들어서 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랠리가 계속됐으면 좋겠네요. 잠시 후 한상춘의 지금 세계에서는 방금 얘기한 이 증시 비관론 그리고 최근 약세장을 탈출한 나스닥 지수와 관련해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은 8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